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셔야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80% 폭락합니다. 집값이 2, 3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5년 이상 장기간 하락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방 모두 70% 이상 떨어질 만큼 취약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매입을 하면 위험합니다. 다주택 물량과 분양을 합하면 무려 1천만 호 물량 폭탄이 발생하며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도 50% 이상 급락한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 장기 하락, 회복 불능인 지역과 아파트는 어딜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80% 폭락한다. 지금 보면 먼데 지금 쌍안경으로 보고 있죠. 자, 여기 부동산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집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보십니까? 먼저 부동산 장기간 하락할수록 대폭락한다. 실제로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전형적인 지금 하락장 한 중기적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집값 앞으로 7년 계속 떨어진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자, 그런데 너무 몇 년 떨어진다에 그냥 꽂혀가지고 대비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대폭락 먼저 5년에서 20년 이 경우는 거의 50에서 80% 추락합니다. 일본 짝이죠. 일본 짝. 자, 원인 저성장. 지금 경제성장률이 지금 아주 문제입니다. GDP도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 터졌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 하락 5년에서 20년 실질적으로 예전에 수도권하고 지방 10년간 집값 안 뛰었다고 했잖아요. 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때 6, 70% 떨어진 곳들도 있었습니다. 50에서 80% 떨어지고 이번에도 L자형이죠. 쭉 떨어졌다가 쭉 횡보하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따지면 전국 수도권의 외곽이나 지방이 주로 폭락할 거예요. 사례를 볼까요? 91년 일본 잃어버린 30년 50에서 80% 떨어졌습니다. 자, 4에서 5년 떨어지면 40에서 70% 정도. 이것도 엄청난 폭락이죠. 원인,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 고금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물량은 터져요. 하락, 4에서 5년 정도 기본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이때 마이너스 40에서 70%까지 떨어지는데 U자형,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거. W자형,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거. 자, 지역은 전국 대부분 지역. 특히 광역시 지방 위험합니다. 사례 2008년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못 간 적이 있어요. 수도권이. 그 다음에 경기 지방 10년 못 갔다고 예를 들어줬잖아요. 자, 이번에는 2, 3년 이제 집값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띄워주는 건데 보세요. 30에서 그래도 60%까지 폭락합니다. 자, 원인 집값 폭등 후에 거품이 너무 세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설령 상승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매물이 들 거예요. 매물 폭탄이. 하락 2에서 3년 30에서 60% V자형 반등. 자, 지역 경기도 대부분 광역 지방 전체 아마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사례 97년 한국 IMF 때 이랬고 2003에서 2005년에 하락했을 때 그랬고. 자, 이번에는 과연 V자 반등을 할까요? 여기처럼 U자나 W자 할까요? 아니면 제일 위에처럼 L자로 갈까요? 자, 이제 지역별 70% 폭락 위험 지역. 자, 이제 70% 폭락.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은 70%까지 떨어질 곳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많이 떨어져야 50%. 경기도나 인천, 광역시 지방은 70%까지 떨어질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서울. 자, 서울에서 많이 빠진다면 이제 비율상으로 많이 빠진다면 노원, 은평, 구로, 관악 그리고 괜찮은 곳들 중에서는 강서구하고 강동구가 위험합니다. 끝자락에 있어서. 여기에 공통점은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외곽. 특징 서울 외곽 지리적 끝부분 비선호 지역. 원인은 강남에서 멀어요. 그리고 얘들도 무지막지하게 뛰었어요. 거품이 심해요. 과거 폭락 여기가 또 심했던 곳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경기 인천 지역 동탄2, 송도, 고양, 파주, 양주, 평택 여기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돼요. 인천은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은 전체. 특징 신도시 3기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져 있어 얘들은. 그리고 경기 외곽이야. 원인 거품 무지막지하게 뛰었죠. 21년에
경쟁 신도시가 많아요. 3기 신도시하고 다 경쟁해야 돼요. 공급이 많습니다. 이제 광역시 지방, 지역,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김해. 자, 각 지방의 도읍지라든가 또는 많이 뛴 곳들. 특징, 지방 대도시, 영남지방이 많이 뛰었죠. 비선호 지역. 자, 거품이 심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빈집도 증가하는데 집값만 무지막지하게 뛴 이곳들 위험합니다. 자, 이제 대폭락 지역을 지도로 한눈에 잘 보이게끔 해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인데 특히 번호를 한번 7번까지 찍어볼게요. 1번이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사이드 쪽. 그 다음 2번 파주, 양주, 김포, 그 다음에 인천,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그 다음에 이 7번은 경기도로 1에서 6번을 제외한 나머지 다 모든 광역시, 중수도시 다 포함돼요. 지방은. 바로 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아주 위험합니다. 장기간 폭락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싸든 비싸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공급 폭탄으로. 그 다음에 이 파란 원이 뭔 줄 아세요? 이게 3기 신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쪽이 안전하냐? 상대적으로 서울은 안전한데 이 원친 곳, 이 사이에 있는 의왕, 성남, 과천, 용인, 안양, 광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만만치 않게 위험해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자, 이제 강남 아파트라고 그러면 괜찮냐? 2007년부터 2030년 폭등락 흐름을 보자고요. 자, 일단 21년까지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25년, 30년은 예측입니다. 이 앞에 걸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볼까요? 먼저 압구정 현대 6차 47평. 2007년에 자 26억이었던 게 12억까지 떨어져갖고 60% 폭락했네요. 그러던 게 놀라지 마세요. 이 12억짜리가 60억으로 갔어요. 400% 폭등. 와, 엄청나죠. 자, 그럼 다음에 그냥 50% 폭락한다면 30억이죠. 또 300, 400 올라가게 되면 이제 9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압구정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폭락하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을 이길 곳은 없습니다. 강남에서. 두 번째, 개포 주공 5단지 35평. 2007년에 18억 했던 게 8억. 60% 떨어졌어요. 강남이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자, 21년에 어떻게 8억짜리가 35억이 됩니까? 420% 폭등. 그런데 이제 그만큼도 떨어져요. 17.5억으로 50%. 물론 이건 이제 예측이니까 이 두 개는 예측이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반토막으로 잡았을 때 다음에 올라가면 52.5억으로 가네요. 17.5억짜리가 300% 폭등. 이번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34평 볼까요? 2007년에 18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이 9억이 얼마까지 뛰었냐? 28억까지 뛰었어요. 320% 폭등했네요. 그리고 얘 만약 떨어진다면 지금 14 가면 웃을지 몰라도 얼마 전에 19억도 찍었잖아요. 충분히 1년 빠지면 떨어집니다. 자, 2030년에 42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도곡동 동레스 44평 23억 했던 게 2006년에 11.5억. 이거 뭡니까? 50% 폭락을 했네요. 그 다음에 얘가 11억짜리가 어떻게 37억까지 320% 폭등했어요. 자, 얘 떨어지게 되면요. 이제 16.5억 약 반토막.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300% 폭등해서 55.5. 강남은 비교적 이럴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강남, 서울, 경기 중심, 경기 외곽을 볼까요? 자, 여기 앞에 안 나온 게 있는데 10년, 여기 14년부터 지금 해놨거든요. 14년부터 써있죠. 이렇게 14년. 10년부터 떨어졌어요. 집값이. 2009년, 10년부터. 자, 그건 안 보이지만 일단 자, 떨어진 건 놔놓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보자고요. 강남은 여기 딱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2016년 5월, 대충 16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어우, 많이 뛰었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13년도에도 좀 뛰었어요. 자, 진짜 길게 뛰었죠. 꾸준히 뛰었죠. 꾸준히. 그래프 보니까. 자, 이번에 강남보다 좀 안 좋은 마포, 레미안 공동 3차. 여기 17년 11월부터 뛴 걸로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횡보했죠. 횡보. 진짜 어떻게 13년이 바닥인데 4년 동안 안 올라갔어. 자, 아무튼 17년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네요. 꾸준히 뛰었네요. 자, 이번에 수원 이제 경기도 보자고요. 왜 제가 경기도 조심하라고 하냐면 2010년부터 떨어져갖고 세상에 여기 보니까 19년까지 안 올라갔어요. 10년부터 19년. 10년 안 뛴 거 여기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수평이잖아요. 수평. 19년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나마 수원, 영통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안 좋은 곳 보세요.
19년에 뛰기는커녕 20년 9월 달에 뛰었어요. 그것도 늦게 뛰었어요. 여기 날아가는 거 보세요. 늦게 뛰어가지고. 자, 여기서 어떤 점을 알 수 있냐. 입지가 좋은 곳은 먼저 뛰고 꾸준히 뜁니다. 강남이 꾸준히 뛰었고, 그 다음 마포는 좀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뛰었고, 자, 수원, 영통은 거의 한참 뒤늦게 뛰었고, 파주, 금천은 더 외곽이다 보니까 막판에 뛰었고, 여러분들은 언제 뛰었는지 여러분들 아파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1천만 호 물량 폭탄, 집값 장기 하락 이끈다. 왜 장기 하락이 있냐면, 왜 저번에도 10년 못 갔냐면 그놈의 2기 신도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2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전청약도 했지만 본청약 할 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더 많아요. 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못 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천만 물량 폭탄, 물량 현황. 먼저 물량이 꼭 분양만 있는 것도 아니야.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800만 채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추가 신도시 뭐 임대해가지고 200만 채. 이 합쳐갖고 1000만 채야. 총 1천만 채. 한마디로 물량 폭탄 1000만 채. 자, 80% 폭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 자, 지역, 지방은 전체, 수도권 대부분이 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뭐 무조건 80%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요. 장기 하락하면. 자, 유형, 아파트가 아닌 것들 전체, 그리고 아파트의 70%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위험 요인, 자, 부동산 폭락 장에 다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 3기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구 급감, 자, 도움도 되지도 않는 1인 가구나 증가하고 빈집은 늘어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 장기 하락의 원인을 제공. 자, 부동산 세 가지 전망. 23년, 24년, 25년 여러분들은 집값이 언제 뛴다고 생각하나요?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23년 6월에 상승한다가 25%. 이제 올해 뛸 확률, 올해 여름에 뛸 확률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내년 이후에 뛸 확률이 75%로 훨씬 높습니다. 저는 내년 한 여름 정도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한 50%.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25년 이후에 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5%나 돼요. 자, 먼저 올해 뛴다. 근거, 기준금리가 3월 달에 종결될 것이다. 미국도 이제 종결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흐름, 지금 5주 연속 하락이 폭이 줄어들고 있고 여름만 되면 해마다 뛰었어. 올해도 여름에 뛸 가능성이 있다. 변수, 물가가 지금 불안정, 경제 침체, 전세가 급락하는데 과연 미분양도 늘어나는데 얘가 뛸까요? 자, 이번에는 24년 내년에 뛴다. 근거, 세계 경제 침체, 해외 집값도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 전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내년에나 뛸 것 같다. 흐름, 하락폭이 커요. 그 다음에 강남도 떨어지고 있고, 자, 거래량이 이제 소폭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뜁니다. 변수, 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갑자기 인하해버리면 오래 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정부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먼저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오히려 금리가 쉽게 인하 안 되고 막 물가랑 애를 먹인다. 그러면 25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아지면 먼저 뛸 수 있고 나빠지면 25년 이후에 뛴다 이 말이죠. 자, 25년에 상승한다. 근거 세계 위기, 공급 폭탄, 인구 감소. 우리나라 딱 맞는 말들이죠. 흐름, 지금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곳들도 늘어났어요. 일본하고 너무나도 닮은 꼴이야. 특히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변수,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과연 25년에 올라갈까? 경제가 회복되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갈까? 해외 집값이 올라가면 이렇게 늦게 올라갈까? 이거 한번 염두해 봐야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 24년이라고요. 왜 제가 딱 이때다라고 못을 안 박냐면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4개월, 6개월은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6월, 7월까지는 안 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름 7, 8월부터 뛰느냐 안 뛰느냐가 관건일 뿐이에요. 자, 이제 폭락한 아파트 매입, 선택, 신중해야 하는 이유. 이거 반토막 났으니까 매수하면 되죠? 물론 반토막 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왜? 많이 빠져서. 꼭지에 잡은 건 불안하고 바닥에 잡은 것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역대 최대 270만 원 물량 공급 폭탄이 있는데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1년, 2년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
반등 신호가 아직은 미흡하고요. 확실한 바닥에 매입하는 게 좋아요. 50% 폭락이 기본인데 아직은 30% 하락한 곳들이 많아요. 20% 추가 하락 여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 장기 하락할 수가 있어요. 잡으면 뭐합니까? 계속 횡보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2010년에서 19년 경기도의 70% 아파트가 10년 동안 안 뛰었어요. 하락하고. 일본처럼 경제 침체 장기화되게 되면 진짜 20, 30년 안 뛸 수도 있습니다. 40%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하락은 무려 50에서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 하락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회복이 안 되는 것들, 이건 말 됩니다. 지역에 따라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회복 불능, 수도권 3기 신도시 폭탄, 회복의 위험이 많습니다. 집이 남아도는데 무슨 놈의 회복하겠어요. 지방은 인구도 감소하고 산업체도 이전하고 회복 불능. 그래서 이제는 지방이라든가 광역시라든가 또는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돈을 법니다. 자, 모두 다 갖추세요. 뭐뭐. 타이밍 잡아야 하고요. 입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물건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자기 자금을 잘 활용해야 돼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냥 차익의 50%는 날아가요. 이 네 가지를 다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보세요. 타이밍 부족. 자, 입지 물건 자금 활용 다 갖췄어. 근데 타이밍이 문제야. 보세요. 10억 아파트 이때 잡아버린 거야. 10억이 6억으로 떨어지는데. 꼭지에 잡았어요. 4억 계보를 잡았어요. 결국 6억으로 떨어졌네요. 하지만 다행히 서울을 잡아서 14억으로 신고가 찍었어. 결국 10년 이상 끌고 가다가 수익률 4억.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이때 4억 계보로 한 18억짜리가 떨어진 걸 잡았겠죠. 자, 이제 입지 보세요. 타이밍 물건 아무리 좋아도 입지 잘못 잡으면 꽝이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8억 아파트. 이게 10억으로 떨어졌을 때 4억으로 잡았어. 그래요. 정말 많이 떨어진 다음에 어디 걸? 서울 걸. 자, 그런데 서울 걸 잡았어야 하는데 서울 거 외를 잡아버렸어. 입지 부족이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 18억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26억까지 막 날아갈 거예요. 10억이. 신고가 찍으니까. 근데 18억까지 갔다고 보면 8억 정도 수익을 얻었네요. 입지를 서울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물건 부족. 자, 나홀로 아파트를 13억짜리를 잡았어. 언제? 10억으로 떨어졌을 때. 많이 안 빠져요, 나홀로는. 또 올라가지도 않고. 4억 계보로 잡았습니다. 자, 대신에 13억 회복하고 16억. 자, 6억밖에 안 뛰었네요. 결국은 수익률은 6억이야. 왜? 뭘 잡아서? 나홀로를 잡아서. 자금 활용 부족. 타이밍 입지 다 좋은데 그냥 실거주로 해버렸어요. 자, 실거주 4억. 빚도 안 내고 갭 투자도 안 하고. 그럼 7억이 4억으로 떨어졌어. 실거주였어. 결국 서울 잡았으니까 10억으로 가겠네요. 수익은 6억. 다 갖췄다고 봐봐요. 자, 18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4억 갭 투자했어. 서울이었기 때문에 26억으로 날라가. 또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 수익은 16억. 16억 벌 걸 하나 부족하면 4억, 8억, 6억, 6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노인 빈곤 재테크. 자, 이제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100세 시대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재테크 해야 돼요. 100세 시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1인 가구 상위권.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많아요. 65세 빈곤 인구가 무려 65%로 OECD 1등입니다. 생활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들의 범죄. 자, 생활비 부족해가지고 노동,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게 돼요. 50세 이상 이혼, 황혼이혼도 많아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50 이하로 낮아요. 자영업자 65% 200만 이하. 자, 우리나라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영업자가 많아요. 체감 은퇴 50.2세예요. 뭐 60 넘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부 소비액 무려 272만인데 이거 국가에서 국민연금으로 커버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60 이상 월급 1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제 좀 올랐다면 200만 원 정도. 자, 100세 시대 준비 안 돼 있어요, 지금. 자, 노인 빈곤 꼭 재테크해야겠죠. 자, 이제 이 아파트 폭탄 잡아도 안 잡아도 항상 문제네요. 부동산은 타이밍과 입지, 매물과 개인 여건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맞아 떨어질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익률의 60% 이상을 손해보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